안녕하세요 여러분, 109 모빌리티 김로빈 대리입니다. 저번에 엑스트론 GT라는 모델을 조립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엑스트론 GT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제품 소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엑스트론 GT 모델이 엑스트론 프로 모델과 어떤 점이 변경되었는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가시죠. 우선은 엑스트론 프로와 엑스트론 GT가 어떤 게 달라졌냐면, 모터 출력, 외형 다 동일한데 제일 큰 게 딱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배터리가 삼성 배터리냐 LG 배터리냐. 엑스트론 프로 같은 경우에는 삼성셀을 쓰고 있고요, 엑스트론 GT는 LG셀을 쓰고 있다. LG 배터리가 들어간 게 엑스트론 GT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엑스트론 프로는 접히는 폴딩 프레임이고, 엑스트론 GT는 접히지 않는 일체형 프레임이다. 이렇게 두 가지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48V 20A 500W 출력의 모터, 앞뒤 텍트로 유압 브레이크, 킥박스 달려있는 거 전부 다 동일합니다. 두 가지만 달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바로 엑스트론 GT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엑스트론 GT, 엑스트론 프로 마찬가지지만 요 킥박스 키가 있습니다. 이 킥박스 키가 없으면, 킥박스를 돌리지 않으면 전원이 켜지지 않는 기본적인 도난 방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키를 먼저 킥박스에 이렇게 넣어 주시고 돌려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계기판에 있는 세 가지 버튼 중에 가운데 있는 전원 버튼을 꾹 눌러 주시면 이렇게 계기판이 켜지게 돼요. 가운데 속도계가 나오고요, 왼쪽 위에 보시면 배터리 칸수가 나오고, 밑에 배터리 전압이 나오게 되고, 이 밑에 보시면은 숫자 1이 있는데, 이 숫자 1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 위 아래 버튼을 누르면은 0부터 5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0일 때, 이 숫자가 0일 때는 스로틀을 눌러도 페달을 굴려도 모터가 작동을 하지 않는 일반 자전거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1 이상부터만 이렇게 모터가 작동하는 걸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계기판 왼쪽에 보시면 이게 스로틀 레버입니다. 얘를 누르면 모터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라이트를 켜볼 건데, 라이트를 켜는 버튼을 따로 없기 때문에 화살표 위에 버튼을 한 3초가량 꾹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계기판에 라이트가 켜졌다는 표시가 나오면서 전방과 후방에 등이 다 나오게 됩니다. 끄실 때도 마찬가지로 화살표 위에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은 라이트 기능이 꺼지게 돼요. 그리고 화살표 밑에 버튼도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이 화살표 밑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아까 숫자가 나오던 곳에 발 모양이 나오면서 뒷바퀴가 조금씩 돌아줍니다. 얘는 이제 도보 모드라고 해서 끌고 다닐 때 사용하는 모드인데, 얘는 평지에서보다는 언덕을 끌고 올라가실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버튼에서 손을 떼는 순간 이 도보 모드는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핸들 우측에 달려있는 변속기를 보여드릴 건데, 보면은 1부터 7까지, 1단부터 7단까지 있는 기어 변속기고요. 얘는 오른손 엄지랑 검지를 사용할 겁니다. 엄지로 레버를 누르면 1단 쪽으로, 이 엄지 레버 뒤에 이 레버를 누르면 7단 쪽으로 이제 변속이 되게 되는데, 이 1단부터 7단까지의 변속기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페달의 무게를 정해준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수가 1단으로 내려갈수록 페달이 가볍게 굴러가고요, 반대로 7단으로 올라갈수록 페달이 무겁게 굴러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덕을 올라갈 때, 언덕 지형을 주행할 때는 페달이 가볍게 밟히는 게 좀 더 편하니까 1단 쪽으로 사용을 하고, 반대로 평지에서는 페달이 너무 가벼우면은 페달이 헛도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는 7단 쪽으로 변속을 해서 좀 페달을 무겁게 밟아준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변속기는 페달링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변속을 하실 때는 항상 페달을 밟으면서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테스트를 할 때는 제품을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페달을 돌려주면서 변속을 하도록 할 겁니다. 페달을 돌려서 먼저 1단으로 갈게요. 1단에서 2단 갔다가 3단, 4단, 5단, 6단, 7단, 다시 7단에서 6, 5, 4, 3, 2, 1. 이런 식으로 변속을 하면서 페달링을 하면서 주행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인 페달링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바람을 넣어 보도록 할 건데, 이 공기압을 넣으시는 거는 간혹가다 그냥 되게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바람,
주기적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펑크가 났어요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 되시는 분들이 바람을 아예 안 넣으세요. 바람 안 넣으면은 바람이 조금씩 빠지면서 타이어가 눌려지면서 튜브를 찝고 이런 식으로 펑크 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바람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을 넣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람 넣으실 때는 타이어 옆면에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공기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바람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타이어 옆면에 보시면은 40부터 65 PSI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40에서 65 PSI가 적정 공기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 40, 최대 65까지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 60, 그냥 한두 달에 한 번씩 60까지 넣어준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하게 넣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넣을 때는 먼저 이 공기 주입구의 마개를 풀어주고 이제 펌프를 연결해 주도록 할 거예요. 펌프를 연결하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펌프에는 현재 공기압 치수가 나와요. 지금 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 안 들어가 있고 한 20 정도, 20 psi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얘를 펌프질을 하면서 60까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아까 20이었던 계기판이 60까지 올라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압에 맞춰서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바퀴에도 넣었으니까 뒷바퀴에도 마찬가지로 60에 맞춰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퀄리스포츠 엑스트론 GT 앞뒤 타이어에 공기압을 다 넣어줬습니다. 무지 힘들어요. 근데 저희 109에서 구매하시면은 저희가 처음에 출고할 때 이런 작업들 다 거쳐서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때 힘들게 펌프질을 안 하셔도 제가 대신 펌프질 해드려서 보내드리니까 109 모빌리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패스 이제. 이거 사은품으로 증정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네. 그리고 이 펌프, 제가 사용했던 이 펌프도 구매하시면 사은품으로 나가기 때문에 용이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터리를 분리하고 장착하는 거 설명해 드리면서 배터리 충전하는 것까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배터리 빼실 때는 키박스랑 마찬가지로 배터리 키가 따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키를 사용해서 배터리를 먼저 열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옆면에 있는 키홀에 키를 넣어 주시고 잠금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해제를 해주신 다음에 배터리를 위로 올리면 돼요.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배터리가 간단하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충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충전 주입구, 고무 캡을 열면은 충전 주입구가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충전해 주시면 되고, 이 충전 주입구 위에 보면 스위치가 있는데 동그라미랑 일자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아웃, 일자는 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웃인 동그라미로 가 있을 때는 배터리를 장착해도 전원이 켜지지가 않고요. 이 스위치가 일자인 인으로 가야지만 배터리가 전원 켜졌기 때문에 장착했을 때 전원을 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배터리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바로 충전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배터리를 충전해 보도록 할 건데, 충전기를 먼저 꺼내 보시면은 충전기 본품이 있고 여기 파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파워선을 충전기 본품에다가 연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껴서 충전기를 먼저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이 충전기를 그대로 콘센트에 먼저 연결을 하고 LED 램프에 초록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초록불이 들어오고 나서 아까 배터리 충전 주입구에 충전기를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연결했을 때 지금 초록불이 빨간불로 변경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불이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다 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충전이 다 끝나면은 이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게 됩니다. 보통 충전 테스트를 하실 때 이 빨간불이 10초 이상 지속됐다? 그러면 충전이 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변경된 지 10초가 지났으니까 정상적인 충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퀄리스포츠 엑스트론 GT 사용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렸고 검수하는 과정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엑스트론 프로, 엑스트론 GT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었는데 엑스트론 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냐, 제품을 폴딩해서 접어서 차에 싣거나 뭐 기차에 싣거나 버스에 실어서 이동하고 타고 싶은 뭐 그런 분들, 혹은 보관할 때 뭐 집안에 보관하려고 접히는 걸 찾으시는 분들은 폴딩이 가능한 엑스트론 프로를 더 추천드리지만, 나는 접을 일이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엑스트론 GT를 조금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접히지 않는 일체형 프레임은 보관이나 어딘가에 실어서 이동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프레임의 강성, 더 단단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무게를 실을 수도 있고 조금 더 튼튼한 프레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대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뭐 엑스트론 프로 같은 경우에는 165만 원이고 엑스트론 GT가 149만 원이에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나는데, 그 나는 이유가 그냥 프레임이 접히냐 접히지 않느냐 차이기 때문에, 나는 프레임을 굳이 안 접어도 돼 하시는 분들한테는 엑스트론 GT를 추천드리고, 나는 접어야 돼 하시는 분들은 엑스트론 프로를 추천드리고,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